70만 주 잡히죠. 그럼 내일 들어올 수 있는 차트는 이런 음봉이 안 나옵니다. 거의 61선이 지지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만약에 오늘 반도체 정봉정 업체들의 상승 탄력이 하이닉스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북문이 내일까지 가져갈 수 있고 PSK를 갖고 있는데 21선에서는 일단 뿌려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매도를 이야기할 때 1350은 450은 21선이라고 말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가끔 차트 올려드리니까 아, 이 사람이 그 21선이라도 거기서 내놓으라 그러는구나.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 보고 이제 이 망할 놈의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코스피는 일단 전저점이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수는 지금 이렇게 생겨먹었지만은 전저점이 2010포인트가 있고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도 왜냐하면 보통 장이 이렇게 빠지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5일선행까지는 옵니다. 그리고 뚫었다가 빠지거든요. 우리가 잠깐 기생충 때문에 했다가 잘라먹은 그 컴퍼니 K도 보면 계속 빠지더라도 5일선에는 한번 올라놔요. 이렇게. 그리고 못 가서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도 주가가 지속 하락할 때는 일단 5일선은 올라옵니다. 오늘 또 올라왔죠. 네. 두 번째니까 이제 이거는 빠질 확률보다는 여기 붙을 확률이 높겠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자리에서 두 번째, 이 한 번이 있고 두 번째니까 이런 차트보다는 아마 이런 차트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안 사. 굳이 이런 거 안 사도 돼요. 신규주라서.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여기 2180선이 대략 5일선인데 여기는 충분히 닿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만기일이고 해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만 만기는 외국인이 주도합니다. 만기일은 외국인이 주도를 하는데 외국인이 지금 매수 포지션이니까 일단 주식 기준으로 그냥 보면 주식을 사니까 최근에 잘 보면 주식을 삽니다. 이렇게 망할 놈 끼건 놈들이 팔아서 장이 빠진 거지. 장의 중심이 외국인인데 코스피는 외국 코스피 사고 있으니까 장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옵션 만기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 가끔 묻는데 아주 짜증납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가끔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네가 신물 옵션에서 계좌를 돈을 넣고 옵션 만기 한번 옵션 매매 해보고 그런 거 물어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줍잖은 게 주워들은 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선물회사에 3년을 다녔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한 50번 이상 해본 사람이잖아요. 별로 재미는 못 봐가지고 아직 다시 주식으로 돌아왔지만은 근데 선물 옵션 만기를 50번 이상 받아봤으면 웬만하면 도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근거 없이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한 2008년부터 11년까지는 선물회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또 1, 2년은 또 정권사 잠깐 있다가 14년도 2010도부터 이제 아예 회사에는 사표를 치고 나왔는데 뭐 제도권에는 꽤 있었죠. 한 10년?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코스닥은 이제 들을만 하죠. 밖으로는. 조금 시간이 없네요. 제가 조금 더 하고 마무리는 짓고 밥을 먹을 겁니다. 들을만 할 겁니다. 오늘 되게 힘이 좋아요. 이런 ABL 바이오나 이런 것도 움직이고 되게 좀 약간 제가 어저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사람이고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 정말 개인적으로 오늘 딱 하루 더 빠졌으면 만약에 싹 버리려고 그랬어요. 농담 아닙니다. 어제 이연봉을 맞길래 사람이 이렇게 미국장을 분석을 하고 분명히 수급도 외국인 기관 사고 있고 빠질 게 아닌데 빠지니까 어제는 짜증이 이빨이 났었어요. 지금도 이제 짜증이 정리된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회의감이 오는 거죠.
아까 쭉 지금 풀로 이야기한 것대로 미국이 어떻고 막 다 보고 오고 막 하는데 이씨 이제 셀트리온과 그렇게 때려버리니까 쌍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감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어저께 아는 지인분하고 가볍게 저녁도 먹고, 원래 술을 잘 안 하는데 어제 맥주를 좀 했는데 집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돈 벌려고 이 미친 짓을 하는데 왜 갑자기 어이없이 이렇게 빠지고 하고 나면 참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에 출근할 때 다행스럽게 미국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기뻤습니다. 미국이 전약 후강으로 마감을 해서. 어쨌든 간에 미국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빠져야 돼. 왜 나가셨나? 예. 일이 마감을 하길래 일단은 조금 오늘은 좀, 그리고 어저께 농담 아니고 어저께 하이닉스 그림 제가 몇 번 방송 그쪽에 말을 한 것 같은데 어제 하이닉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기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하이닉스를 샀으면 3.7% 먹었겠죠. PSK를 사서 지금 뭐 2%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는 뭐 결과론적인 거고 그렇고. 고사에 빠진 거는 셀트리온은 코스피 종목입니다만은 셀트리온 동생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손자가 셀트리온 제약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코스닥 시가총액 2위가 3위가 신라젠입니다. 4위가 헬릭스미스, 휴젤이 9위, 셀트리온 제약이 11위, 코미팜이 계잡주 코미팜이 14위.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셀트리온이 훅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아무도 대답도 못하고 저도 몰라서. 근데 어제 장 마칠 때쯤 이제 나온 거죠. 셀트리온이 하락 원인이. 근데 상당히 복합적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을 분석을 안 하면 코스닥이 분석이 안 되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반도체는 항상 전공정을 일바로 공략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공정이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제가 좀 정리해 둔 게 있는데 이걸 다 드릴게요. 여기에 말고 이제 딴 것도 약간 복합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제가 좀 그래도 이것저것 본 것만 있습니다. 요거를 생각난 김에 올려드릴 거니까 혹시나 나중에,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반도체를 모르면 주식을 못합니다. 나머지 물론 꼭 이런 말이 좀 그렇게 어설프게 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장의 중심은 반도체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항상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짬짬이 정리하는 거니까 저 관심 종목을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쪽에, 근데 이 중에는 이제 그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순위를 정해둔 겁니다. 뭐 보시겠지만 아래 위 순서도 제가 나름대로 매매할 순서대로 적어둔 거.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도 테크웨잉하고 이렇게 나름 그 순서를 정해둔 거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이렇게 순서를 적어둔 거라고요. 나름 뭐 시가총액이든 아니든 그냥 공략 순위대로. 그거 참조하시고. 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제가 1분기 정리해놨던 건데요. 영업이익이 대략 700 나왔는데 셀트리온이 1분기 매출 비중을 보면 일로 보면 안 보이죠. 제가 또 자료가 있죠. 그래서 아까 캡처를 해놨어. 여기는 2012년 자료도 있군요. 이 PC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겨.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못 올려드리겠는데. 아, 또 PC 엄청 느리네. 네. 참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1분기입니다. 여기가 1분기. 여기가 이제 작년 4분기. 한 4분기인데 이게 셀트리온이 참 웃겨요. 그러니까 최근 한 작년도 1분기부터 쭉 보면 이게 이제 잘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금 램시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램시마 SC가 23%, 트룩시마가 33%, 허즈마가 22%, 기타가 23%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딱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는 허즈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고요. 68%. 그리고 작년 3분기는 트룩시마가 또 78%. 그리고 작년 2분기는 트룩시마가 57%, 램시마가 24%, 호주마는 없고. 그럼 결정적으로 호주마는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호주마가 작년도 가을부터 실제로 본격 판매가 이루어졌고, 작년 3, 4분기에 매출 다 잡혔고, 올해는 이제 보면 딱 밸런스를 맞춰놨잖아요.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봅니다. 셀트리온이 실제적으로 매출 구성을 이렇게 쏠려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아시죠? 어떤 뭐 이슈가 생겨버리면. 만약에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이 상황인데 호주마 사건이 지금 터졌다. 그러면 하종 갔을 겁니다. 조금 오버하면. 근데 지금도 22% 정도 상당히 이제 쉽게 말해서 판매 채널 자체를 다양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진 거는 이 호주마입니다. 사건이랄 건 없는데. 그래서 트룩시마 33, 램시마 SC. 램시마는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죠. 레미케이드.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호주마.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오늘 적어놨나요? 오늘은 안 적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사가 좀 복잡해서 그런데 봤더니 셀트리온의 호주마를 파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갑자기 뭔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파트너 쪽으로 다른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납품을 시작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호주마의 상대적 입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어제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좀 돌려놨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호재는 아닙니다. 호재는 아닌데 셀트리온이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주마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그림에서 본 램시마 SC의 매출 증가 속도입니다. 피하 주사용. 피하 주사라는 거는 제가 뭐 의학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요거 집에서 그냥 혼자서 주사를 꼭 놓으면 되는 겁니다. SC가 붙은 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 어제 조금 과했다 싶어서 그렇고, 오늘 왜 반등 안 합니까? 라고 순진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얻어맞으면 못 올립니다. 이때도 보면 이런 과정이 나오죠. 급락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과정. 내일 이제 다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뭐 19만 5천을 돌리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 보면 뭐 셀트리온의 급락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유통을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당연히 안정되지 않을까. 근데 큰 그림에서는 어차피 셀트리온도 하락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몇 분들은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는